아무도 믿지 않던 그 순간 도윤 씨의 손끝 하나에 모두의 내일이 걸려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막 넘어가는 순간 도시는 낮에 소음을 접고 조심스럽게 숨을 고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로비의 자동문이 닫히는 소리는 유난히 또렷하게 울리며 고요를 더 깊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서도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발걸음을 늦추지 않고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대의 공기는 늘 비슷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천장 조명은 늘 같은 밝기로 켜져 있었으나 바닥에 비친 그림자는 평소보다 길어 보였습니다. 도윤은 그 길어진 그림자를 밟으며 자연스럽게 로비 중앙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행동은 특별한 목적이 있기보다는 익숙한 습관에 가까운 움직임이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서두름도 망설임도 섞이지 않은 평범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평범함 속에서 이미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로비 한쪽에 놓인 의자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으며 주변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이 시간의 건물은 늘 비슷한 냄새와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낡은 휴대폰과 오래된 노트북은 그의 가방 안에서 늘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어폰 한쪽을 귀에 꽂는 행동은 외로움을 밀어내기 위한 작은 의식처럼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집과는 다른 의미의 대기 공간으로 도윤에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는 로비는 생각을 정리하기에 오히려 적당한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시계를 확인하며 시간이 평소처럼 흘러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대라면 곧 어머니의 일이 마무리될 것이라 자연스럽게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늘 그래왔듯이 흘러갈 것이라 그는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세움솔루션 빌딩에서 야간 관리 업무를 맡고 계셨습니다. 그 일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지키는 책임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일하는 이 건물을 여러 번 오가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지루하면서도 이상하게 안정감을 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건물의 불빛은 늘 꺼지지 않았고 그 사실은 도윤에게 묘한 위안을 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맡은 일은 눈에 띄지 않았지만 건물이 정상적으로 숨쉬게 만드는 역할이었습니다. 도윤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며 자라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존경과 걱정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은 그날 밤에도 조용히 그의 가슴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로비의 시계 초침 소리는 평소보다 크게 들리며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노트북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익숙한 빛이 얼굴을 비추며 마음을 조금 느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행동 역시 특별한 목적보다는 반복된 일상의 일부에 가까웠습니다. 노트북을 여는 일은 생각을 흘려보내는 하나의 방식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화면을 바라보며 무심코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숫자와 기호 사이를 오가며 자연스럽게 집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주변의 고요가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밤이 평범함에서 벗어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건물 안쪽에서 낮게 울리는 기계음이 잠시 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도윤은 그 소리를 들었지만 특별한 의미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이 건물에서는 늘 다양한 소리가 시간대마다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소리도 그중 하나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도윤은 다시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돌리며
호흡을 고르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간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그에게 이미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늦어지는 날도 드물지 않았기에 마음의 급함은 없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일정이 늘 변수가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역시 그런 평범한 변수 중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로비의 불빛은 변함없이 일정한 밝기를 유지하며 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빛은 도윤에게 시간의 흐름을 잊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차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지만 로비 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도윤은 이 고요가 어쩐지 오래 지속될 것 같은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느낌은 불안이라기보다는 설명되지 않는 예감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그 예감을 애써 의미 부여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오늘도 무사히 지나갈 것이라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안심은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었기에 의심을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든 것이 너무나 평범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은 조금씩 흘러가며 로비의 공기를 더욱 깊게 가라앉히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세를 고쳐 앉으며 노트북 화면을 다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무의식적으로 트랙패드를 움직이며 작은 반응에 민감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민감함은 그가 원래 가지고 있던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집중이 깊어질수록 주변의 작은 변화에도 시선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스스로도 모르게 건물 안쪽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풍경이었지만 묘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정적은 소리가 없는 대신 긴장을 서서히 키우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 긴장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로비 안내 데스크 위의 모니터가 잠시 깜빡이는 장면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그 장면을 보며 잠깐 시선을 멈추었지만 곧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이 건물의 설비는 오래되어 간헐적인 반응을 보이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선은 이전보다 자주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의식보다는 감각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노트북을 덮지 않은 채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내려올 때까지 이곳을 떠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 선택은 늘 그래왔듯이 자연스럽고 단순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이 곧 다른 의미를 띠게 될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 표시등이 한 층씩 내려오는 모습이 멀리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그 불빛을 확인하며 어머니가 곧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기대는 그를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마음을 조금 가볍게 했습니다. 기다림의 끝이 보이는 순간은 늘 작은 안도를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엘리베이터 움직임은 어딘가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속도가 일정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미묘하게 시선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차이를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의 주인은 로비 전체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했던 밤은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안쪽에서 이전보다 분명한 소음이 연이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이 소리가 단순한 설비 작동음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로비의 공기는 조금 전과는 다른 긴장감을 띠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가방을 다시 정리하며 자세를 바로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노트북 화면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 공간에서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감각이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지만 성격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은 단순한 대기가 아니라
관찰의 시간이 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다음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로비의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그 의미는 이전과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 빛 아래에서 평소보다 또렷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같은 속도로 흐르고 있었지만 체감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조용했지만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 밤이 평범한 하루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점점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기다리기 위해 왔던 이 로비가 다른 의미를 갖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았지만 분명한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무게를 느끼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그의 일상은 이전과 다른 길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로비의 공기는 직전보다 한층 더 무거워지며 작은 파문처럼 불안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잠시 모였던 사람들의 움직임은 짧았지만 남긴 흔적은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흔적을 눈으로 좇으며 자신도 모르게 호흡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방금 스쳐 지나간 정보는 평소에 접하던 잡음과는 다른 결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 결은 막연한 소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위험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 표시등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불빛의 깜빡임은 평소보다 느리게 느껴지며 시간을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로비의 정적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정적 속에서 불안은 꺼지지 않은 채 서서히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방금 들은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반복되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단어들은 그가 혼자 공부하며 익숙해진 영역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유사함은 친숙함을 불러왔지만 동시에 경계심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연습장이 아니라 실제 공간이라는 사실이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지식이 이 상황에 닿아도 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고 마음은 갈라진 채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관여하지 않는 선택이 가장 안전해 보인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생각은 그를 다시 의자 쪽으로 물러서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불안은 줄어들지 않았지만 행동은 멈추고 있었습니다. 로비의 천장 조명은 변함없이 밝았지만 체감되는 온도는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가방 끈을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사람들의 동선과 설비의 작은 반응을 번갈아 담고 있었습니다. 이 관찰은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능성이 겹쳐지며 판단을 흐리고 있었습니다. 나서지 않는 선택이 옳을지에 대한 고민은 점점 무게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이 이 공간의 일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노력은 책임으로부터 한 발 물러서기 위한 방패처럼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패는 불안을 완전히 막아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는 긴장을 끌어올리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도윤은 그 소리를 계기로 자리에서 일어날 듯 말 듯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움직이려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멈춰 서 있었습니다. 이 멈춤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선택이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괜한 개입이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이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실수의 대가는 자신뿐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미칠 수 있음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능성은 도윤의 판단을 더욱 보수적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불안을 혼자 견디는 쪽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은 잠시 마음을 안정시키는 듯 보였습니다.
로비 안쪽에서 들려오는 낮은 기계음은 끊어질 듯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위급함을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암시를 이해하면서도 애써 외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외면은 상황을 단순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화는 현실의 복잡함을 잠시 가릴 뿐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노트북을 닫아두고 화면의 빛을 끄지 않은 채 두고 있었습니다. 이 행동은 완전한 단절이 아닌 유보에 가까웠습니다. 유보는 아직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착각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 착각 속에서 불안은 계속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일정한 속도로 흘러가며 기다림의 길이를 늘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시계를 보지 않으려 했지만 숫자가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 단위의 변화는 마음속 긴장을 한 칸씩 밀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긴장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충동으로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충동을 억누르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억눌림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으로 포장되고 있었습니다. 그 포장은 그럴듯했지만 속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심박이 조금씩 빨라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불안은 여전히 꺼지지 않은 채 그의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는 소수의 발걸음은 빠르게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상황이 평소와 다르다는 신호로 읽히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신호를 읽고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행동은 책임을 동반하고 책임은 두려움을 부른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이 생각은 그를 안전한 위치에 묶어두는 사슬처럼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길이 존재함을 부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자신이 익숙한 지식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익숙함은 용기를 주기도 하지만 위험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도윤은 그 양면을 동시에 떠올리며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작업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은 도윤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이곳에서 목격하는 것들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목격은 단순한 관찰을 넘어 참여의 유혹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 유혹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에게 선을 긋고 그 선을 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은 눈에 보이지 않아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흐릿함은 결정을 미루는 명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룸은 잠시 안정을 주었지만 불안의 근원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근원은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로비의 공기는 이전보다 차갑게 느껴지며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 감각이 우연이 아니라 상황의 반영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피며 정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리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망설임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망설임은 모험을 거부하려는 마음의 표현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마음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 믿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믿음이 취약하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인지는 불안을 잠재우기보다 오히려 깨우고 있었습니다. 불안은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표시등은 여전히 불안정한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리듬을 보며 마음속 계산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계산은 가능성과 위험을 동시에 나열하며 결론을 흐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흐림이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도윤의 기대와 상관없이 앞으로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그의 어깨를 조금씩 무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무게는 선택을 미루는 동안에도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 무게가 임계점에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임계점은 곧 모습을 드러낼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로비 한쪽의 모니터가 다시 한번 미세하게 반응하며 시선을 끌었습니다. 도윤은 그 반응을 확인하고도 여전히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고집은 안전을 택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전은 이미 보장되지 않는 상태라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 모순을 느끼며 마음속 갈등이 깊어지는 것을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갈등은 선택을 요구했지만 그는 여전히 고개를 젓고 있었습니다. 이 거부는 모험의 문턱에서 발걸음을 멈추는 행위였습니다. 그 발걸음은 아직 뒤로 물러난 채 바닥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이 거부가 더 큰 선택을 부르게 될 조짐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도윤은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는 감각에 등을 떠밀리듯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손끝에는 이전과 다른 긴장이 실려 있었고 선택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위로 움직이며 로비의 고요를 아래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도윤의 심박은 점점 또렷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동은 단순한 층간 이동이 아니라 경계를 넘는 과정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이 이제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어가고 있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집중을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의 짧은 정적은 마음을 정리할 마지막 시간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다시 열리며 이전으로 돌아갈 선택지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복도에 발을 내딛는 순간 도윤은 2층의 공기가 로비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빠르게 움직이며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음들은 단순한 업무 소리가 아니라 위기의 신호처럼 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소리들을 따라 회의실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케이블과 바삐 움직이는 그림자들은 상황의 심각함을 말없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미 평범한 업무 공간이 아닌 비상 상황의 중심처럼 보였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존재가 이 공간에서 얼마나 이질적인지 즉각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앞으로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문턱은 넘어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려 있는 틈으로 내부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식어버린 커피와 어지럽게 놓인 장비들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초조가 동시에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 풍경이 긴 시간 이어진 싸움의 흔적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공간 전체에는 실패가 반복된 뒤에만 남는 무거운 기운이 깔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곳에 들어서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시험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안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으려는 의도와 동시에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감정은 서로 충돌하며 그의 걸음을 더욱 느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시선들이 서서히 도윤을 향해 모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의아함과 경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인물이 들어왔다는 공기가 분명히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공기를 느끼며 한순간 물러서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온 선택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호흡을 가다듬으며 시선을 낮추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조심스러웠지만 위축되지는 않으려는 방향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 태도는 회의실의 흐름을 미묘하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공간의 긴장은 이전보다 다른 형태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한가운데에서 상황을 정리하던 인물의 시선이 도윤에게 머물렀습니다. 그 시선은 이 공간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시선을 받으며 자신이 이곳에 서 있는 이유를 다시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의 목적은 이미 마음속에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괜히 시간을 더 지체하면 안 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압박은 공포라기보다 긴급함에 가까웠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판단이 틀릴 가능성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흐름을 놓치면 더 큰 위험이 올 수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인식은 그의 발을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소음은 도윤의 움직임과 함께 서서히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다음 전개를 기다리는 상태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 침묵이 자신에게 주어진 짧은 기회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설명보다는 핵심에 다가가려는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은 그의 성향과 오랜 준비의 결과였습니다. 도윤은 주변 장비와 화면의 상태를 빠르게 훑으며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파악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문제의 표면이 아닌 근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는 이미 관문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도윤의 침착함에 반응하듯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불신과 경계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 균열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유일한 통로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행동을 최대한 줄이며 상황의 흐름에 몸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 태도는 무모함이 아니라 절제된 결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의 시간은 여전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체감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 체감의 변화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대보다는 집중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기대보다 정확함이 더 큰 가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이 이 공간에 들어온 이유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님을 다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혼자 쌓아온 시간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은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것처럼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 연결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을 조금씩 갖게 되고 있었습니다. 확신은 그를 더욱 조용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조용함 속에서 그는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흐름은 이제 도윤을 배제하기보다는 포함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한쪽 화면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갱신되며 미묘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도윤은 그 변화를 즉각적으로 인지하고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반응은 그의 판단이 단순한 추측이 아님을 스스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 순간이 첫 관문의 시작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관문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작은 반응 하나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반응이 더 큰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계산은 빠르면서도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다시 한번 팽팽해지며 다음 변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 긴장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앞으로만 흐르며
선택의 결과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제 물러설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음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더 이상 우연한 방문자가 아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시선들은 점점 그를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도윤에게 부담이자 책임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이미 받아들여진 상태였습니다. 도윤은 이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정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 정적은 거부의 침묵이 아니라 판단을 기다리는 침묵이었습니다. 도윤은 이 침묵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확인의 시간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않기로 마음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이 마음은 두려움을 없애지는 못했지만 방향을 분명히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 방향을 따라 다음 행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요소들이 그 선택을 향해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밤은 단순한 기다림의 밤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턱을 넘은 순간부터 되돌릴 수 없는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이전보다 더욱 굳어지며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얼굴에는 확신과 피로가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문제의 성격이 단순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시도와 실패가 반복된 뒤에만 생기는 단단한 체념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체념이 얼마나 무거운지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나이와 경력이 말보다 먼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존재는 그 질서 안에서 자연스럽게 밀려나는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위치를 받아들이되 물러서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이 미묘한 태도는 첫 번째 시험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도윤을 의심과 경계의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그 의심은 개인에 대한 감정보다 상황이 만든 방어 반응에 가까웠습니다. 이곳에서는 새로운 가능성보다 이미 검증된 실패의 목록이 더 큰 설득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목록이 얼마나 길어졌는지 공기의 밀도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밀도를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않고 그 안으로 조용히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말을 아끼는 대신 시선을 움직이며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은 반박보다 관찰이 먼저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이 판단이 지금 이 공간에서 유일하게 통할 수 있는 방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라 준비의 다른 형태였습니다. 회의실의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반복을 고장과 정체의 증거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윤의 시선은 그 반복의 리듬과 간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이 반복이 완전한 정지가 아니라 특정 조건에서 재개되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감지는 직관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관찰의 결과였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화면의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들은 빠르게 스쳐 지나가며 주의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신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연결은 첫 번째 작은 이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기존의 판단 틀 안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틀은 과거의 성공 경험과 실패의 기억으로 단단히 굳어져 있었습니다. 도윤의 시선은 그 틀의 바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제의 표면보다 내부의 흐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중은 주변의 소음과 시선을 자연스럽게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식은 아직 말로 설명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설명보다 확인이 먼저라는 판단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 침착함은 어른들의 확신과 조용히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양분되며 긴장감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이미 모든 가능성을 소진했다고 믿는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아직 말로 꺼내지지 않은 가능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가능성의 무게를 혼자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감당은 외로움을 동반했지만 동시에 집중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집중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시계는 여전히 무심하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흐름은 판단을 서두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 서두름이 실수를 부를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는 이미 결과를 받아들이려는 피로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 피로는 새로운 시도를 거부하는 이유가 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 거부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해는 불필요한 감정을 배제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정 대신 구조를 보려 하고 있었습니다. 구조 안에서 반복되는 패턴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패턴이 의도 없이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려워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느낌은 그의 시선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회의실의 한쪽에서 누군가 장비를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 한숨은 포기의 전조처럼 공간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 분위기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말을 아끼고 관찰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화면 속 숫자보다 그 숫자가 변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변화의 방식은 단순한 오류와는 다른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경험이 아니라 시선의 방향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방향을 끝까지 유지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지가 자신을 증명할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여전히 도윤의 존재를 시험하는 시선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들은 그의 나이와 위치를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판단이 바뀌지 않을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설득보다 증명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증명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 그는 작은 이상 하나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상은 아직 누구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윤에게는 모든 흐름이 이 지점으로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렴은 첫 관문의 핵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도윤의 집중에 반응하듯 점점 더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편함은 불신과 기대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흔들림을 느끼면서도 시선을 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여러 가설이 빠르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정리는 제거와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가장 단순한 설명을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함은 이미 여러 번 실패를 낳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배제는 새로운 방향을 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앞으로만 흐르며 여유를 허락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긴장은 점점 더 압축된 형태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 압축이 곧 폭발이나 전환으로 이어질 것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전환이 자신에게 기회가 될지 위기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흐름에서 물러나지 않기로 이미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이 결정은 이전의 망설임과는 다른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이 첫 번째 관문 안에 들어와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관문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불신이 더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다시 한번 팽팽하게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멈춘 지점에는 반복되는 흐름의 핵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흐름이 멈춘 것이 아니라 같은 지점을 계속 되짚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확신은 아직 누구의 동의도 얻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이 확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지만 사고는 이미 다음 단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은 여전히 그를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믿지 않음이 도윤을 더욱 깊은 지점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도윤은 이 반복 속에 숨겨진 진짜 시작점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바깥의 공기가 안쪽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청소 도구를 손에 든 정미자는 익숙한 야간 동선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을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이 공간은 늘 지나치기만 하던 곳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정미자의 시선은 무심코 회의실 안을 훑다가 예상치 못한 장면에서 멈추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로비에서 기다리던 아들의 모습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2층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정미자의 발걸음은 본능적으로 느려지며 상황을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여전히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긴장 속에서 어머니의 등장은 또 다른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평소와 다른 기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늘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던 아들의 태도와는 분명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도윤의 어깨는 굳어 있었지만 흔들림은 느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정미자가 알고 있던 아들의 모습과 겹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순간 말을 건네려다 멈추며 주변의 분위기를 먼저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심각함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이 상황이 단순한 업무 공간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청소 도구를 쥔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고 심장은 조금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더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문이 열린 기척을 느끼며 잠시 시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어머니와 마주친 순간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당황과 미안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책임감이 동시에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리며 집중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은 회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우선순위의 표현이었습니다. 정미자는 아들의 그런 태도에서 평소 보지 못했던 단단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단단함은 순간 어머니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묻기보다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이 들고 있었습니다. 이 판단은 어머니로서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사람들은 새로 들어온 인물을 잠시 의식하며 시선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문제의 화면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 반응은 정미자에게 이 상황의 긴급함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이 공간의 중심이 아님을 즉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 아들의 상태를 조용히 관찰하는 위치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손과 시선은 이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 아니라 깊은 몰입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아들이 그동안 혼자 쌓아온 시간의 무게를 처음으로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게는 말없이도 충분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걱정은 가장 먼저 떠오르며 가슴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이 공간에서 아들이 감당하고 있는 부담이 얼마나 클지 상상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자랑스러움이 뒤늦게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늘 말없이 혼자 공부하던 아들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랑스러움은 곧 불안과 부딪히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이 두 감정을 어느 쪽으로도 밀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 어머니의 내면은 조용한 갈등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화면 속 반복되는 흐름을 따라가며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깊이는 단순한 기술적 분석을 넘어 구조의 의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의도가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을 점점 강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확신은 동시에 책임감으로 변하며 그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무게를 인식하면서도 시선을 떼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집중이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결단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결단은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는 성질을 띠고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아들이 이미 선택을 했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해는 어머니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여전히 팽팽했지만 어머니의 존재로 미묘한 변화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상황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삶의 한 장면이 되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이 공간에서 가장 약한 위치에 서 있었지만 동시에 가장 강한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 길을 가도록 허락해야 할지 막아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판단은 단순히 지금 이 순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의 삶과 선택을 함께 떠올리게 만드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미자는 그 질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 숨 고르기는 감정을 억누르기 위한 작은 준비처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갈등은 조용히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이 어머니에게 설명하지 못한 많은 시간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은 이해받기보다는 숨겨두는 쪽을 선택해왔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그 숨김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지점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 사실을 깨닫는 동시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멈출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이 느껴질수록 그의 집중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집중은 도망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려는 태도였습니다. 정미자는 그 태도를 보며 말없이 서 있기로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은 아들을 믿어보려는 용기에서 비롯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시계는 여전히 앞으로만 움직이며 시간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이 압박은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까지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이 압박 속에서 아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성공이든 실패든 아들의 몫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로서 그 결과를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받아들임은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눌러주고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아들의 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녀 역시 여정의 일부가 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다시 한번 조여들며 다음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또렷해지며 한 지점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점에는 반복의 원인과 방향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그 눈빛에서 흔들림보다 결심을 먼저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만 물러설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속 갈등은 이 결심 앞에서 서서히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막아야 할 아이가 아니라 지켜봐야 할 사람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그 인식을 가슴에 담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도윤의 분석은 예상치 못한 핵심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첫 번째 시도는 회의실 안의 흐름을 잠시 다른 방향으로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시도는 문제를 단순화하려는 접근이었지만 예상과 달리 복잡성을 더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반응은 이전보다 빠르고 불규칙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해결의 신호가 아니라 추가적인 부담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즉각적으로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깊게 내쉬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 반응이 자신이 촉발한 결과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지는 곧 압박으로 변하며 손끝까지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예상보다 훨씬 가파른 벽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경고를 알리는 소리는 공간 전체를 짧게 가르며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기술적 신호이면서 동시에 심리적 타격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한쪽의 시계는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듯 보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감각은 모두의 어깨를 동시에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 감각이 착각이 아니라 현실임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행동이 상황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즉시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가능성은 그의 사고를 빠르게 위축시키고 있었습니다. 집중하던 눈빛에는 미세한 흔들림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시련은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사람들은 짧은 침묵 뒤에 서로의 표정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들에는 실망과 피로 그리고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반응은 누구를 향한 것인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시선들이 자신에게 모이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이 감정의 문제로 번질 수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불신이 현실적인 이유를 얻은 순간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이유를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 괴롭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공간에서 그의 위치는 다시 불안정해지고 있었습니다. 신뢰의 틈은 순식간에 닫히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표정에는 노골적인 불만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만은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는 반응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반응이 자연스러운 방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해는 되었지만 받아들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무거운 돌이 하나씩 쌓이는 느낌이 들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이전보다 차가워지며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떨림은 피로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의심에서 비롯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이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빠르게 그를 안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회의실 한쪽에서 이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이전보다 낮아진 것을
가장 먼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어머니에게는 분명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아들이 짊어진 무게가 얼마나 커졌는지 가늠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를 대신 들어줄 수 없다는 사실이 가장 힘들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자신의 판단을 다시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마음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은 불안과 후회의 경계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내면의 갈등은 어머니에게도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화면을 다시 바라보려 했지만 시선이 쉽게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숫자와 패턴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전처럼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방금의 실패 장면이 반복적으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 반복은 집중을 방해하며 판단력을 흐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 상태로 다음 시도를 이어가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멈추는 선택 역시 상황을 개선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양극단 사이에서 그의 마음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포기를 속삭이고 다른 한쪽은 버티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갈등은 도윤을 깊은 추락의 입구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시간은 이전보다 더 빠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초침의 움직임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압박의 상징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은 점점 거칠어지며 여유를 잃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실패 이후에만 나타나는 특유의 분위기였습니다. 도윤은 그 분위기의 중심에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감당할 힘이 충분한지에 대한 확신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 확신의 부재는 그의 호흡을 짧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추락은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서는 다른 해결책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도윤을 배제한 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배제는 직접적인 거부보다 더 큰 상처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이 다시 관찰자의 위치로 밀려나는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느낌은 처음 2층에 올라왔을 때보다 더 차갑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올라온 선택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에 대한 회의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아직 멈추지 않았지만 확신도 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은 여전히 도윤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아들의 손이 떨리는 것을 분명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육체적인 피로가 아니라 마음의 흔들림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흔들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속도는 매우 빠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어머니는 개입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그녀의 가슴을 더 깊이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조용히 손에 쥔 도구를 내려놓고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 침묵은 응원이자 기도처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스스로를 돌아보며 준비가 충분했는지 되묻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시간들이 정말 이 순간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단단했는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 의심은 그를 한순간에 과거의 불안한 자리로 되돌려 놓고 있었습니다. 혼자 공부하던 밤들과 실패를 삼키던 기억들이 동시에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들은 그를 강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지금은 무겁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면 여기서 끝날 수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끝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신뢰의 붕괴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이 인식은 그의 가슴을 더욱 세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추락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점점 도윤을 중심으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더 이상 그를 가능성으로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시선은 말보다 빠르게 상황을 결정짓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결정이 내려지는 속도를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속도에 자신이 밀려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손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놓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감각이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감각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마지막 끈처럼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버티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다시 한번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시선은 흐릿해졌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실패가 끝이 아니라 더 깊은 시험의 시작일 수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는 그 가능성을 붙잡기에는 너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비난과 침묵은 동시에 그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존재만이 그를 현실에 붙잡아 두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 압박 속에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밤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낮은 지점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추락의 끝에서 모든 것을 뒤집을 단서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선을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숫자와 코드의 배열이 아니라 그 사이에 남아있는 간격과 반복의 시점을 중심으로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보지 않으려 했던 요소들이 오히려 또렷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실패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던 순간이 오히려 시야를 넓혀주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지금까지의 분석이 기술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선택을 추적해야 한다는 방향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절망의 끝에서 조용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호흡은 조금씩 안정되며 시선에는 다시 집중이 깃들고 있었습니다. 추락의 끝자락에서 다른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반복되는 오류가 발생하는 정확한 시점을 하나씩 짚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점들은 무작위가 아니라 특정 조건과 일정에 맞물려 있었습니다. 이 규칙성은 우연이나 단순한 버그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정교해 보였습니다. 도윤은 이 정교함이 의도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설명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전문가들이 놓쳤던 것은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관점의 고정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고정에서 벗어난 순간 패턴의 성격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인식은 그를 다시 중심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고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한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렴은 진실의 문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전과는 다른 긴장을 띠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 긴장이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에서 나온 것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화면을 바라보며 반복 구간 사이에 남은 미세한 흔적들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그 흔적들은 시스템이 아닌 사람의 손길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반응을 유도한 흔적처럼 보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 가능성을 마음속에서 몇 번이고 검증하고 있었습니다. 검증할수록 이 설명은 이전의 모든 실패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연결이 우연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고 있었습니다.
이 확신은 그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다른 사람들은 도윤의 태도가 이전과 달라졌음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대신 명확한 방향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손의 떨림은 사라지고 움직임에는 불필요한 망설임이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실패 직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며 차분히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준비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구조는 기술과 인간의 선택이 만나는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이 조용한 변화에 반응하며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확신하지 못했지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반복 반응이 발생하는 구간과 내부 접근 기록을 겹쳐서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 겹침은 단순한 일치가 아니라 의도적인 설계처럼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정 시간대 특정 조건에서만 반응하도록 만들어진 구조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 구조는 외부 공격보다는 내부 통제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 점이 문제의 핵심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혼란은 외부 요인을 가정했기에 풀리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관점을 바꾸는 순간 모든 조각이 맞물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맞물림은 도윤의 사고를 빠르게 확장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사람들 중 일부는 도윤의 화면을 따라 시선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이전의 단정 대신 조심스러운 의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의문이 변화를 위한 첫 단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설득이 아니라 납득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고 구조만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태도는 오히려 신뢰를 조금씩 회복시키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정체된 분위기 속에 미세한 흐름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 흐름은 진실을 향해 천천히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회의실 한쪽에서 아들의 변화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무너져 있던 아들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신 실패를 통과한 뒤에만 나타나는 차분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이 차분함이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받아들임에서 비롯된 것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실패를 부정하지 않고 안으로 끌어안았기에 가능한 태도였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에는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지만 다른 감정도 함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감정은 아들을 하나의 독립된 사람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이 순간을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자신의 역할임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받아들임은 그녀에게도 작은 계시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내부 접근 경로를 하나씩 정리하며 가능성을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부 요인은 자연스럽게 배제되고 있었습니다. 남는 것은 제한된 인원과 제한된 권한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문제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 이동이 얼마나 위험한 의미를 지니는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험을 피한다고 진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지점에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문턱은 이미 발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이전보다 더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화면보다 도윤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태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아주 느렸지만 분명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 침묵이 부담이자 책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책임을 피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실패를 겪은 뒤에야 얻을 수 있는 단단함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 단단함은 누군가를 지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이 구조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감은 차갑지만 명확했습니다. 도윤의 시선은 화면 속 특정 지점에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지점은 반복의 시작이자 모든 흐름이 통과하는 관문이었습니다. 이 관문은 기술적으로는 열쇠처럼 보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 열쇠가 우연히 생성된 것이 아님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관리하고 누군가가 통제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이 위치는 내부에 속한 사람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도윤은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오류가 아니라 사람으로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거의 문 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거운 침묵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도윤은 그 시선을 느끼며 마지막 정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정리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었습니다. 그 선택을 한 주체는 이제 더 이상 숨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도윤은 이 사실을 확신하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이 문턱을 넘는 순간 모든 관계와 흐름이 바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도윤은 내부 어딘가에 숨겨진 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새로운 신호는 회의실의 공기를 다시 한번 긴장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신호는 이전과 달리 노골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조용히 흐름을 비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 미묘한 변화가 단순한 반응이 아님을 즉시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데이터는 겉으로는 정상처럼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움직임은 마치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조율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사람들은 이 변화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 채 불안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불안의 정체가 공격이 아닌 방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해는 충돌을 원하지 않고 흐름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은 이미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도윤은 화면을 응시하며 이전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사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느림은 망설임이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빠르게 대응할수록 상대의 의도에 말려들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응을 줄이고 관찰의 폭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들어오는 간격과 변화의 순서를 하나씩 분해하며 흐름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공격이나 차단이 아니라 해석에 가까웠습니다. 도윤은 이 상황이 힘의 싸움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문제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그의 태도를 더욱 차분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그 차분함에 서서히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방해는 점점 더 교묘한 방식으로 모습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신호는 강해지지 않았지만 타이밍을 미세하게 어긋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 어긋남이 우연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방해가 상대의 불안에서 비롯되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들키지 않으려 하고 있었고 동시에 주도권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이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해결의 핵심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문제를 밀어붙이지 않고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이 방향 전환은 눈에 띄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싸움의 성격이 조금씩 변형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조명 아래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체감 시간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초조함으로 빨라졌던 심박은 도윤의 안정된 리듬에 맞춰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외부 신호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내부 흐름을 먼저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은 상황을 장악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균형을 회복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는 상대가 원하는 충돌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상대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도록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도는 자극이 아니라 여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이 미묘한 전략에 반응하며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은 점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흐름을 끊는 대신 우회시키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이 우회는 시스템의 중심이 아닌 주변부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주변부의 작은 변화는 전체 구조에 예상보다 큰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 효과가 상대에게도 느껴지고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더 이상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었고 그 사실이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압박은 신호의 미세한 흔들림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추적은 공격이 아니라 대화의 응답처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보이지 않는 의도는 그렇게 맞물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어머니는 이 모든 과정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초조함이 아닌 깊은 집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중은 상대를 이기려는 긴장과는 다른 성질을 띠고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아들이 지금 싸우고 있다는 사실보다 조율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느낌은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분명히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이 싸움이 눈에 보이는 승패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옳은 방향에 서 있다는 확신이 들고 있었습니다. 이 확신은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존재는 이 보이지 않는 싸움의 또 다른 축이 되고 있었습니다. 외부 신호는 점점 더 조심스러운 형태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전처럼 흐름을 흔들기보다는 반응을 살피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 변화를 상대의 태도, 변화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이제 상황을 통제하기보다 탐색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탐색은 방어로 전환되는 초기 단계처럼 보였습니다. 도윤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더욱 신중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개입을 줄이고 구조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강화는 공격을 무력화하는 대신 의미를 잃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싸움은 서서히 다른 형태로 변형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분명히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초조함에 밀려가던 분 다니의 감각은 다시 정상적인 속도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사람들은 이 변화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면서도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위기 직전의 압박감은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 완화가 일시적인 착시가 아님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의 반응은 이전보다 안정적인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 곡선은 외부 개입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도윤은 이 신호를 통해 방향 전환이 효과를 내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결전은 소리 없이 흐름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불빛 중 하나가 미세하게 발길을 달리하며 상태 변화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장비의 표시등이었지만 도윤에게는 중요한 상징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불빛은 특정 조건이 해제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 지점이 상대가 더 이상 개입하지 못하는 구간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 직감은
분석과 경험이 겹쳐진 결과였습니다. 그는 이 변화를 확인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단계는 상대를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물러나게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그 변화에 반응하며 이전보다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은 분명한 전환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사고는 이제 기술을 넘어 인간의 선택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어떤 지점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지 그 한계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계산은 숫자가 아니라 심리의 영역에 가까웠습니다. 도윤은 그 심리가 이미 흔들리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흔들림은 더 이상의 개입이 위험하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는 이 가능성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은 공격보다 더 강력한 수단이 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사람들은 이 정적이 의미를 갖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결전은 이제 끝을 향해 천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외부 신호는 점차 자취를 감추며 흐름에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 사라짐이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변형된 합의임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싸움은 끝났지만 모든 것이 드러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주도권은 다시 내부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회의실 전체에 안도와 긴장을 동시에 남기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마지막 점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책임의 무게가 먼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이 끝이 아니라 다음 문을 여는 과정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보이지 않던 상대가 더 깊은 곳에서 마지막 선택을 준비하고 있음을 도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경고음이 멈추는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는 마치 오래 눌려있던 숨을 한꺼번에 내쉬듯 느슨해지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깜빡이던 경고 표시가 사라지며 시스템 화면은 안정적인 색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즉각적인 환호 대신 상황을 확인하려는 조심스러운 시선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변화가 일시적인 착오가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흐름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의 움직임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고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시간 표시 역시 정상적인 속도로 돌아오며 긴박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누군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긴장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가장 큰 위기는 그렇게 소리 없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도윤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17층 시스템은 공식적으로 정상 상태로 전환되며 모든 지표가 안정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과열되었던 장비의 소음도 점차 낮아지며 평소의 리듬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조명은 더 이상 비상 모드의 색을 띠지 않고 부드럽게 공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지금 벌어진 일이 현실인지 확인하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 순간에도 손을 멈추지 않고 마지막 확인 절차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근본이 제거되지 않았다면 언제든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겉으로 드러난 안정이 아닌 그 아래에 남아있을 흔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심스러움은 위기를 넘긴 뒤에야 비로소 가질 수 있는 태도였습니다. 시스템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중앙에 서 있던 강태성 대표는 아무 말 없이 도윤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행동에는 설명이나 변명이 필요 없는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의 전문가들 역시 말없이 그 장면을 지켜보며 각자의 감정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자신을 돌아보는 듯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시선을 부담으로 느끼기보다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결과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이전과 달리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긴장이 아닌 존중에 가까웠습니다. 도윤은 이 순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보상의 일부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이 밤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문제의 원인은 표면이 아닌 내부 기록을 통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 깊숙한 곳에 남아있던 흔적들은 단순한 오류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대에만 반응하도록 설계된 패턴이 여러 지점에서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이 패턴은 우연히 생성되기에는 지나치게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구조를 따라가며 누군가의 의도가 개입되었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은 지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스스로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사람들은 점차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위기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인식은 모두의 표정을 다시 한번 굳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내부 로그를 따라가자 특정 계정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계정은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도록 설계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 계정의 움직임이 외부 신호와 정확히 맞물려 있음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관성은 그동안 보이지 않던 퍼즐 조각을 하나로 연결해주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점에서 더 이상 고개를 돌리지 못하고 사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이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묵직한 침묵이 다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사실이 가져올 파장을 떠올리며 숨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 진실이 드러나야만 이 밤이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조사가 이어질수록 기록은 점점 더 명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접근 시간과 수정 지점은 하나의 의도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 정보들을 정리하며 한 줄의 흐름으로 재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흐름은 시스템을 멈추게 하려는 목적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사람들은 더 이상 놀라지 않고 차분히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아닌 어떻게 대응할지가 중요해지고 있었습니다. 강태성 대표의 표정은 무거웠지만 흔들리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힌 듯 보였습니다. 도윤은 이 결심이 이 밤의 또 다른 결과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한쪽에서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손끝에서 시작된 변화가 조직 전체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 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이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세계가 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윤의 태도는 흔들림보다는 책임에 가까웠습니다. 그 모습은 정미자가 알던 아이의 연장선 위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침묵은 개입이 아닌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신뢰는 도윤에게 보이지 않는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조심스럽게 후속 절차에 대한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외부에 어떻게 알릴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논의의 중심에 서 있지는 않았지만 방향에는 깊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문제가 단순히 덮이는 방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드러내는 과정이 있어야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 판단은 개인의 정의감이 아니라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회의실의 사람들은 그 선택이 옳다는 사실을 서서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위기를 넘긴 뒤에야 가능한 성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 성찰이 귀환의 준비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이미 자정을 훌쩍 넘기고 있었고 도시는 다시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들은 이전과 다르게 차분해 보였습니다. 도윤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이 밤이 남길 흔적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일상을 다시 이전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책임을 나눌 사람들이 생겼고 지켜야 할 약속도 생겼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번의 선택에서 시작된 결과였습니다. 귀환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지만 평범한 귀환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정리된 기록은 보안팀의 손으로 옮겨지며 공식 절차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과정을 확인하며 자신의 역할이 여기까지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로비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아침이 오면 모든 것은 다른 얼굴로 움직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밤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도윤은 그 기억이 자신을 어떤 길로 이끌지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끝이 아니라 다음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열쇠를 쥔 채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아직 닫히지 않은 마지막 문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도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흐른 뒤 도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일상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긴장과 침묵은 기록 속으로 정리되고 사람들의 기억에서는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윤의 하루는 이전과 분명히 다른 결을 띠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의 공기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의 시선은 더 넓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하루를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행동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뒤로 물러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뜻이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은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미자의 삶에도 분명한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깊은 밤을 건물 안에서 보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돌아오던 피로한 걸음은 이제 과거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에서 천천히 하루를 시작하는 일이 낯설지만 따뜻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이 변화가 기적처럼 느껴지기보다 긴 시간의 결과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선택이 만들어낸 변화라는 사실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려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부엌에서 커피를 준비하는 손길에는 이전보다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여유는 한 사람의 밤이 바뀌며 시작된 선물이었습니다. 도윤은 다시 학교로 돌아가 익숙한 교실 풍경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교과서는 예전과 다르지 않았지만 그의 집중력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배움이 시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태도 역시 이전보다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의 시간은 차분하게 흘러가며 그의 일상을 안정적으로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생각보다는 배워야 할 것이 더 많아졌다는 감각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감각은 그를 겸손하게 만들고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은 다시 그의 출발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출발점은 이전보다 훨씬 넓은 세계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도윤의 하루는 또 다른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녁 시간이 되면 작은 공간에서 아이들과 마주 앉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사이에 두고 나누는 시간은 기술보다 태도를 전하는 데에 가까웠습니다. 도윤은 자신이 아는 것을 뽐내기보다 함께 고민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질문을 던지고 도윤은 그 질문을 함께 풀어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빠르지 않았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 시간이 그날 밤의 경험과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식은 혼자 쌓을 때보다 나눌 때 더 단단해진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저녁은 그렇게 조용한 성장의 시간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주변에는 조금씩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화려한 명성이나 특별한 이야기를 기대하지 않고 그저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도윤은 이 기대를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책임은 그를 무겁게 하기보다 방향을 분명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평범한 학생의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순간마다 그는 도망치지 않는 쪽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은 누군가의 요청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한 약속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중심을 단단히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영웅의 변화는 이렇게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아들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는 과시도 없고 조급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이어가는 태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그 태도가 아들을 여기까지 데려왔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앞서 나서 조언하려 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역할은 보호가 아니라 신뢰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 신뢰는 말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아들의 뒷모습에서 낯설지만 든든한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안정감은 오랜 밤을 지나 얻은 보상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날 밤의 사건은 하나의 사례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이름은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언급되었지만 과장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주목을 피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선택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은 세상을 바꾸기보다 세상 속에서 바르게 서겠다는 의지에 가까웠습니다. 도윤은 큰 무대보다 일상의 작은 장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 태도는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영웅이란 이름보다 역할이 먼저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묵묵함은 이전보다 더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밤이 되면 불을 밝히고 아침이 되면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7층의 불빛 역시 다른 날들과 다르지 않게 켜지고 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빛을 바라보는 도윤의 시선은 더 이상 같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그 불빛은 위기가 아니라 선택의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선택은 사람을 드러내고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사실을 그는 배웠습니다. 이 배움은 교과서에 적히지 않았지만 가장 오래 남을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이 가르침을 다음 선택으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그렇게 배움과 나눔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이 연결은 끊어지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아침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처럼 도윤의 삶도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나 화려한 장면은 없었지만 필요한 순간에 정확히 존재하는 삶이었습니다. 도윤은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필요했던 순간에 한 발 내디뎠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생각은 그를 오만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영웅의 여정은 끝났지만 삶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귀환은 완료되었지만 변화는 진행 중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변화를 일상 속에서 차분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영웅의 이야기는 그렇게 다음 날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밤이 되면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불빛들은 저마다의 사연과 시간을 품고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중 하나의 불빛이었던 자신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던 작은 빛이 누군가에게는 길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억은 그를 과거에 묶어두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내일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평소는 이미 이전과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영웅은 소리를 내지 않아도 반드시 필요한 순간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그는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밤 17층의 불이 꺼졌을 때 한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조용히 켜지고 있었습니다.